육군 52 보병사단이 후반기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모든 팀의 필수 전략으로 적용돼 있는 드론 운용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술 요소로 적극 활용됐습니다. 부대는 경연대회를 통해 조직력과 도시지역에서의 실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력화될 상륙 공격 헬기는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부대에 요청이 있을 경우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러북에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이 최근까지 포탄을 실은 컨테이너 2만 8천여 개를 러시아로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포탄뿐만 아니라 각종 미사일과 포병 전력까지 지원했고 전투병력까지 파병한 바 있습니다. 둘에서 셋, 넷.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육군 52 보병사단이 후반기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일즈 장비와 드론을 활용한 쌍방 교전의 치열한 현장을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3, 2, 1. 출발! 장병들이 일제히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몸을 숨긴 채 헐떡이는 숨을 억누르며 상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합니다. 옥상에 자리 잡은 장병이 드론으로 현장을 스캔해 정보를 전송하자 계단과 복도 곳곳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펼쳐집니다. 육군 52 보병사단이 시가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경연대회입니다. 경연인 만큼 장병들은 승리를 위해 제한된 공간과 복잡한 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전술을 고민합니다. 안정적으로 건물 진입했고 사상자 한 명도 없이 건물 탈취 완료했습니다. 엄호하는 방식으로 아군을 지원했고 민간 요소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지형지물을 확보하고 민간인을 계속 수색을 했는데 특히 올해는 드론 운영이 모든 팀의 필수 전략으로 적용된 만큼 드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술 요소로 적극 활용합니다. 드론의 최대 장점은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장병들은 지도를 펼쳐 작전과 동선을 되짚으며 전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옥상 바로 뛰어서 문장 보는 걸로. 드론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우리 길대로 와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자 구호로 서로를 응원하며 전투에 나섭니다. 고개를 낮추고 문 너머 계단 아래까지 시야를 넓히며 돌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숨어 계신 거예요? 현재 저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은원 폐물에 최대한 몸을 숨겨서 은원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임무하고 계신 거예요? 지원하러 가봐야 되나? 치열한 전투가 끝나자 우승한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부대별 전술을 점검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이번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경연대회는 우리 중대의 조직력과 도시지역에서의 실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서울 절대사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핵훈련단 기동중대 화이팅!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남수단 현지에서 한빛 부대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대 장병들인데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전투 부상자 응급처치 훈련의 한창입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 현장에 도착한 한빛부대 의무대 장병들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내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동료들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환자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 훈련은 남수단 현지에서 교전 중 외상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모의 전투 상황을 기반으로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투 응급처치 역량을 다졌습니다. 전투부 상자 응급처치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빛 20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빛부대 의무대는 8개월 동안의 파병 임무 동안 부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 전투부 상자 응급처치와 기도 확보, 출혈 제어와 후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무대는 생명과 연결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마친 뒤 사후 강평도 진행하며 훈련 성과를 분석하고 파병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수단에서 핵심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한빛부대 의무대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공격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내년 개발이 완료되면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이어 상륙 공격 헬기의 로켓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목표를 타격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는 수리온 기반 국산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에 국산 소형 무장 헬기 전력화로 확보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를 적용해 개발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제기 첫 시험 비행에 이어 이번에 기관총과 로켓 무장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올 후반기에는 유도로켓과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 시험 평가를 실시해 2026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사격 시험의 성공이 해병대가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일 미 공군의 F-16 전투기는 한반도로 전환 배치되며 강력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재훈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11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일 공중훈련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했으며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이날 오전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 막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과 맞물려 실시됐습니다. 한편 주일 미 공군이 운용해왔던 최신 성능의 F-16 전투기가 최근 오산 미 공군기지로 전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 인태사령부에 따르면 일본 미사와 주일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형이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걸쳐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7공군 50일 전투비행단의 현대화와 미 공군의 영내 전투 대비태세 강화가 이뤄졌다고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F-16의 오산기지 배치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보여줌과 동시에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북한 원산에서 접견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밀착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호화로운 요트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맞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 부르며 러북 간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같은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모든 조치를 조건 없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북한은 공보문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의 정당한 노력을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이 군사 활동을 강화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는 데 서로 동감한 겁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푸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처럼 러북의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포탄을 실은 컨테이너 2만 8천여 개를 러시아로 반출했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152mm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200만여 발 이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포탄뿐만 아니라 각종 미사일과 포병 전력까지 지원했고 전투 병력까지 파병했습니다. 처음엔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이 품질이 매우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러시아는 북한제를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계속 누적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으며 품질과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평가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 역시 지난 1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 정도를 북한제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제 포와 미사일을 좋은 무기라고 강조하며 최근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정보부대가 겪은 손실 60%는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포격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생산력과 성능을 끌어올리고 김정은 역시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포탄 생산량을 늘릴 것을 지시한 상황. 군은 관계기관과 우방국과 협조하며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재환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정책과 능력 위주의 검증은 공개하되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부 고위직에 대한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함께 예비장교 대상 헌법 민주시민교육 필수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병무청장에 첫 여성청장인 홍소영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장을 임명했습니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청장이 된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 협력관이 맡았습니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스마트 안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선 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년 육군 스마트 안전 전략 세미나. 전투준비안전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군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계자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누고 민간과 군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육군의 안전문화 확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관계자와 육군발전자문위원단, 안전모니터링단 등 대내외 안전관계관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판례 분석을 통한 군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민간 산업 현장을 비롯한 군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일반 민간 산업 현장의 휴먼에러 방지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군에서의 휴먼에러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사 2부에선 스마트 안전보건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관람을 통해 육군에서 필요한 안전문화 인프라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군에 적용 가능한 상품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행사가 안전육군 건설을 위한 지식을 키우고 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하는 민군 협력의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8기동사단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8사단 장병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들과 사연을 통해 공모전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를 보이는 한 가족. 새 아들이 사랑하는 아빠의 몸에 매달려 있고 아빠는 가족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사단 윤성관 소령은 사진에 대해 사랑스러운 새아들이 내 몸 위에 오르고 국가와 부대는 내 어깨 위에 함께합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행복한 아기의 미소 양옆으로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 한승훈 대위는 사랑하는 아내와 힘든 시기를 이겨낸 후 올해 4월 아들과 찍은 첫 가족 사진에 대해 8기동 사단에 온 후 아이도 출산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제8기동 사단이 오뚜기 가족 행복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찍은 71편의 작품을 출품했고 온라인 투표와 전문 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우수작이 선정됐습니다. 사단은 9일 우수작에 선정된 장병들을 사단으로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한 10개 팀에게는 사단장 상장과 육군 록하우스 호텔 숙박권이 전달됐습니다. 본선 진출은 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우수작에 선정되지 못한 20편의 출품작에는 가족과 소소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 위한 영화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이수득 사단장은 가족의 행복이 곧 부대의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부대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 강인한 군인 정신을 겸비한 스포츠맨으로 거듭나는 선수들을 연속으로 만나보는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 시간입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스피드와 팀워크를 다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필드하키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송 기자님,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찍을 저희 종목은 필드하키. 축구랑 유사하게 11명에서 경기를 하고 경기 속도나 박근감이 넘치는 종목이어서 저는 매력이 상당히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종목과 다르게 11명이서 하기 때문에 이 승리했을 때 그 기분은 오히려 개인 종목보다 더 배가 될 수도 있고, 축구와 비슷하면서 또 다른 느낌의 스포츠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면서도 경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저기 선수들하고 복장이 다르거든요. 이 레가더라는 키퍼 장비가 있고 이거를 차고 이제 볼 슈팅이나 뭐 다른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공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느 정도 빠르기로 오는지 좀 진짜 100km 정도. 예? 100km 정도. 100km를 몸으로 막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이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까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슛이라고 이제 리버스 슈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도 익힐 겸 이제 많이 응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볼하고 나하고의 그런 친밀감, 그리고 이 감각, 요 손끝까지 느껴지는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이거 하시면? 하키가 또 감각이 되게 중요한 스포츠여가지고 많이 만질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남는 시간에 좀 하려고. 선생님이 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타격하시는 걸 보니까 이 스윗 스팟에 잘 맞추셔가지고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또 코치님께 또 칭찬도 받았고 이게 또 슈팅이 또 괜찮다 뭐 이런 또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페널티 에어리아에서 제가 쳤을 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면 다 막으신다? 네. 야, 저 살짝 좀 자존심 스크래치가 하는데 저는 꼭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꼭 막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손을 써서 하는 그런 종목들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우. 맨날 뭐 보여드린다고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참 창피하네요. 이거 막네. 저도 잘하는 게 하나쯤 있겠죠. 드디어 두 개 넣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종이인형 탈출 화이팅! 원래 저렇게 많이 내주나요? 아니요, 안 내주긴 하는데 지금 좀 그래도 봐주기는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호가 돌파 시도하거나 그럴 때 필드 하키기는 나에게 인생이다. 저에게 하키란 애증의 관계 같습니다. 연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겐 하키란 진짜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해요.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스틱을 잡은 손에선 진물이 터져나오지만 끝을 알리는 후각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장병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흘리는 땀방울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하키부 장병들. 뜨거운 태양 아래 검게 그을렸지만 장병들의 미래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과 훈련을 펼치는 군이 마주치는 의외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지에 서식하고 있는 파충류와 맹수라고 하는데요. 파충류를 교보제로 이용해 다루는 법을 연마하고 맹수 조련법을 배우는 등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선 작전 중 예측하지 못한 야생의 적으로부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야생의 위협을 대비한 특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군에서는 무기 대신 살아있는 뱀과 악어를 다루는 특별한 교육팀이 있습니다. 제6 레인저 훈련대대 산하의 파충류 부대인데요. 이 부대는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의 늪지 훈련장에서 특수부대를 대상으로 생존 매뉴얼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독사 식별법, 맹독성 파충류 회피법, 그리고 파충류에 물렸을 때 응급대처 요령을 가르치는데요. 교육을 할 때 등장하는 방울뱀, 산호뱀, 버마 비단뱀, 그리고 새끼악어까지 실제 살아있는 파충류가 교보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 1950년대부터 특수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파충류 대응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 파충류 부대는 전투력 유지보다 우선되는 건 생존력이라는 원칙 아래 야전작전 중 병사들의 실질적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극한 지역의 맹수를 대응하기 위해 원주민을 교관으로 활용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매년 시베리아의 타이가 지역에서 생존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100km 가까이를 행군하며 이 지역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늑대나 곰과 같은 맹수에 대처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된답니다. 특히 타이가 지역의 현지 원주민이 교관으로 배정되어서 맹수 회피 행동, 생존 기술과 같은 실전 훈련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훈련병들은 곰과 같은 맹수를 마주칠 걸 대비해서 5발의 실탄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군을 위협하는 건 동물만은 아니죠. 감염병을 옮기는 이 곤충도 전투력을 저하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괌에 주둔 중인 미군들에게 해충이 전투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진드기, 모기와 같은 해충은 감염병을 옮겨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는 해충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충 방역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살충 성분인 퍼메트린이 처리된 전투복을 착용하고 해충 기피제를 병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또 텐트 주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요. 고인물을 제거하는 등 곤충의 서식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환경 통제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대 해충이 많은 싱가포르 군에서도 해충 방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육군 신병훈련소가 있는 프라우 태콩섬에서 실시한 해충 방역 시스템입니다. 훈련병들이 입소하기 전 말라리아 검사와 예방약 복용, 방충 성분이 처리된 전투복 착용, 환자 조기 발견 제도 등 대응 체계를 추진한 결과 2007년 이후에는 말라리아 환자 제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말라리아 감염에 대한 다양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만 해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군복무한 제대 군인 중 2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는 연간 600여 명이 발생되는데요. 그중 군인은 150명으로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작년부터 디지털 모기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진행해 말라리아의 감염 경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 군복무를 한 제대 군인 중에 발열이나 오한과 같은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나 군병원에서 신속 진단 키트 검사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맹수 대응 훈련부터 해충 방역 체계까지 세계 각군에서는 장병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요소들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6 보병사단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함께 북한산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지원대 행동화 및 통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전시 병력동원지원대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동원지정 예비군, 동원미지정 보충역 예비군의 통합교육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병력동원지원대는 전시 각 병무청으로 동원돼 입영지원과 의무반, 호송작전 등 동원집행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육군 55 보병사단 성남대대와 야탑 예비군 훈련대가 경기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학생을 부대로 초청했습니다. 행사는 청소년들이 국방의 중요성을 느끼고 군의 위용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대와 야탑고는 40여 년간 울타리를 맞닿아 지냈으며 자매결연을 체결해 모범학생 표창 수여 등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비 전시 부스에서 개인 화기와 방탄복 등을 살피며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영상 모의 사격에도 참여해 군 작전 환경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72대대가 도구 해안에서 상륙 기습 훈련 교관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전개한 상륙 기습 훈련 교관화 교육엔 장병 70여 명과 소형 고무보트 1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교육은 해병대다운 전투 기술과 체력 구비, 상륙 기습 훈련 교관 자원 양상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부대는 혹서기에 대비해 훈련장에 쿨링버스를 운영하고 혹서기 대비 물자를 비치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훈련 전 안전성 평가와 준비 상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동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으며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와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으며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뇌우 또한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강원 지역으로 내일까지 50에서 100만 캐는 1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5에서 20 서부 지역으로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와 더불어 뇌우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원주는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원주는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동부 해안과 산지에서는 강풍의 영향으로 지상,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대류운에 의하여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높은 파고에 의해 해상작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뇌우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과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한낮엔 후덥지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